유형 3번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방정식이나 부등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이것도 그냥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주사위 세듯이 노가다 뛰면 되는 문제. 그럼 뭔지 보여줄게. 거기 962번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면 니네가 틀릴 일이 없어 거의. 자 960번 보여줄게. 962번. 지금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x하고 y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 요걸 만족하는 순서쌍은 몇 개나 있을까? 자, 이제 빨간 글씨로 쓰는 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 문제의 특징인 거야. 쌤 근데 잘못 썼는데 X, Y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아니야? 아니 정수 X, Y, Z까지 아, 여기 저기? 네,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제목 적어줄 테니까 이런 거는 적어놓고 기억을 하세요. 그거 다 나와 있는 거이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 수학이. 이해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슬슬 풀리는 거 아니고 기본적인 공식처럼 돼 있는 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끔 아직도 부모님 중에 우리 애는 창의력이 부족한가요? 사고력이 부족한가요? 그러는데 내가 보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연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 떠오르지가 않지.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모르는데 접선 얘기를 막 할 수 있겠냐고. 그 공식 모르는데. 자,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은 어떻게 노가다를 띄느냐? 거기에 들어있는 문자에 들어있는 개수가 제일 큰 놈 기준으로 바꿔가면서 정해라. 개수가 가장 큰 문자 기준. 이런데요. 이걸 기준으로 숫자를 바꿔가라. 단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뭐까지 포함한다는 거야? 0까지 포함합니다. 자연수 흐름이 0은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보여줄게. 첫 번째 케이스. 이 중에 그럼 개수가 제일 큰 문자가 누구야? Z죠. 그러니까 Z를 가지고 기준 잡으라고. Z가 0일 때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Z가 1일 때가 있겠고, 두 번째는 Z가 2일 때가 있겠고, 뭐 차례대로 쓰면 돼요. 될 때까지. 자, Z가 0인 경우라면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10. 이렇게 되는 거죠. Z가 0이었으니까. 그럼 이 중에 또 계수 큰 놈이 누구야? Y. 그러니까 X, Y를 순서대로 쓴다면 Y가 0이면 X는 10이 되는 거고, Y가 1이면 8이 되는 거고, Y가 2면 6이 되는 거고, Y가 3이면 4가 되는 거고, Y가 4면 2가 되는 거고, Y가 5면 0이 되는 경우까지. 그럼 이게 순서쌍으로 쓸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10, 0, 0, 8, 1, 0, 6, 2, 0, 4, 3, 0 이렇게 세는 거니까 요 개수 자체로 이미 정해진 거죠. 그래요? 네. 자, Z가 1일 경우 생각해 볼게. 그래도 이게 가지수가 그나마 제일 많은 건데 왜냐하면 Z가 1이 되면 X 더하기 2Y가 얼마 되는 거니? 7 되니까 가지수가 줄어드니까 점점 줄어들 거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그 Y가 0이면 7, Y가 1이면 5, Y가 2면 3, Y가 3이면 1. Y가 4일 수는 없겠죠? 네,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네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Z가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X 더하기 2Y가 4가 되는 케이스. 그럼 마찬가지. Y가 0이면 4. Y가 1이면 2. Y가 2면 0으로 끝난 거죠. 그럼 Z가 3이면 그럼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돼요? 1. 1이죠. 그럼 Y가 0이면 1. Y가 1이면 없는 거니까 끝.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10가지, 네 가지, 세 가지, 한 가지가 되어서 14가지 쓰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짝 그 개수가 큰 놈을 기준으로 세는 게 유리할까요? 한 번에 쩌르륵 정리하고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하게 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써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0이야. y가 1이라고 해봤어. 오케이?
x가 0이야. y가 1이야. 그럼 z 얼마야? 생각해봐. 다시. x가 0이고 y가 1이야. 그러면 z는 얼마가 돼야 돼? 안 생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개수 큰 쪽으로 하면 그 경우를 제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큰 쪽 기준으로 쓰라고. 정수자. 돼요. 자, 문제 없죠? 자, 그럼 하나를 더 해볼게요. 966번. 뭐 부등식도 마찬가지니까 고민하지 말고 966번 하나를 더 갈게요. 사실 이 정도면 내가 이제 했을 때 스스로 벌써 문제 풀고 답을 쓰는 친구들 생겨. 그거는 인정할게요. 혹시 이제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할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여기 보니까 5g짜리에 추가 있고 10g짜리 추가 있고 15g짜리 추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한 개 이상 사용하라. 이제 문제 해석이 조금 들어가야 되죠. 각각 한 개 이상 사용하라는 건 의미 아닌 정수랑 다른 표현이지. 네. 의미 아닌 정수는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대신 한 개 이상 쓰라는 건 쓰라는 자연수 기준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지? 자, 이렇게 되어서 한 개 이상 사용해서 50g을 만들고 싶다. 최소 30이니까 20씩 딱 하면 되나?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도대체 5g짜리를 몇 개 사용하고 이건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걸로 이런 거야. 연필 200원 한 자루에 뭐 지우개 하나에 60원 나 300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같은 거야. 똑같은 거. 얘가 y계 얘가 z계라고 생각하면 x 5x 더하기 10y 더하기 15z 이게 바로 그 물건의 가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개당 5인데 그걸 x개 샀으니까 5x만큼이 사용된 거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50 된다. 자, 근데 나눠지죠. 나눠버려도 됩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라는 게 보이네. 응? 10 아닙니까? 그렇지.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문제라고 보여요? 네. 문제 없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식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유형 5번으로 갈게요. 4번 그거. 이제 4번은 교육과정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문제긴 한데 공식을 써줄 테니까 공식대로 쓰시고. 자, 유형 5번 고배법칙. 각각의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경우수를 각각 곱해서 써야 되는 케이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서 막 발생하거나 이런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76번 아까 변태 문제 나오죠. 준호가 4종류의 상의, 3종류의 바지, 2종류의 신발 중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면 상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B라고 하고 3가지, 신발은 2종류니까 C라고 하고 2가지. 이때 각각 하나씩이니까 준호가 상의도 선택하고 그리고 바지도 선택하고 그리고 신발도 선택하고. 따라서 이 4가지, 3가지, 2가지를 각각 곱해서 쓰면 되겠다. 이 기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끝. 숫자 계산 못할 사람 없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978번을 여러분이 한번 숫자를 써볼래요? 978번. 요거는 1분이면 2개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읽어보시고 978번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고. 벌써 썼어? 엄청 빠르네. 네. 이거요? 볼게요. 딴 친구들도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문제를 판단해. 더해서 세는 경우 각각의 사건들이 다르는데 이걸 더해서 할 건지 곱해서 할 건지에 대한 기준 잡으세요. 첫 번째는 한국 영어가 7편이고 외국 영어가 3편이야. 그러니까 한국 영어 선택하는 경우 수가 7가지, 외국 영화 3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 3가지인데 이곳에서 영화 한 편만 본다. 아까 했던 책 4권과 공책 4권이 있을 때 이 중에 한 권을 뽑는다와 같은 케이스죠. 더해서 되나요? 7가지. 그 다음은 스프 2, 주요리 3, 후식 4, 세트 메뉴 하나만 내놓고 세트 메뉴라고 하면 욕먹죠? 네. 다 내놔야 됩니다. 동시에 다 같이. 아니면 코스처럼 하나 내오고 연달아서 또 하나 내오고
또 연달아서 하나 내오고 연달아서도 비슷한 개념. 그러니까 2, 3, 4 빼서 쓰면 되죠. 그럼 결국 10가지하고 24가지니까 합치면 34. 가능? 오케이.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들어갑니다. 자, 칠판 봐요 이제. 지금 서윤이가 제주도 갔다가 거기 그 한림에 있는 한림식물원을 갔습니다. 구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스가 있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꽃 이제 주제별로 A 꽃밭이 있고 B 꽃밭도 있고요. 그다음에 C 꽃밭도 있고요. D 꽃밭도 있습니다. 이제 길이 나와 있어요.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서 지금 해봐. 요게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1분 시간 줄게. 서윤이가 여기로 들어와서 A, B, C, D를 다 구경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지 쓰시오. 들어와서 이 식물들을 다 구경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쓰시오. 1분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거 갈수 있지 않나? 한 번씩만 볼 수 있어요. 아마씩 가까이. 보고 또 보고 이거 없어. 드라마 제목 같은데 보고 또 보고 한 번씩만 보면 돼. A도 한번 봐야 되고 B도 한번 봐야 되고 C도 봐야 되고 D도 봐야 됩니다. 혹시 판단 기준에서 헷갈리는 상황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다 얘기해 줄게. 헷갈리는 거 있어. 선생님 무조건 A, B, C, D 순서로 봐야 돼요? 아닙니다. 지금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돼요. 나 D부터 봐도 돼요. 내가 이제 니네가 생각할 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힌트를 주는 거야. 아무거나 먼저 봐도 상관없는데 한 번씩만 보면 돼요.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아니 꼭 한 번씩은 다 봐야 된다. 그렇죠. 한 번씩 무조건 봐야죠. 방향이 그거구나 이거. 혹시 뭐 생각해보고 가지수가 나온 사람은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세 가지. 여기서 배우는 거. 응? 24가지. 4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답안이 있는 사람 얘기하셔도 돼요. 없어요? 통일? 그러면 내가 3명만 물어볼게. 몇 가지? 24가지. 24가지. 아, 그거 하람 몇 가지? 있었잖아. 가연 몇 가지? 24가지. 24가지? 아닌 것 같아요. 48.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 힌트 들어갑니다. 얘가 들어와서 A 식물을 보는데 요렇게 볼 때하고 요렇게 볼 때가 다른 거예요. 저럴 수가. 달라요, 달라. 자, 이제 세봐. 8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8부터면은 아니야.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가 다른 거야. 경로가. 81번도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1500 981? 네. 네, 그것 때문에 낸 거예요. 4를 넣으면 그럼 숙제할 때 도움 될까 해서 이걸로 낼게요. 8에다가 1920 19,200 응? 1680 1680? 아, 나도 몰라요. 숫자 나도 곱하기 안 해봤으니까. 잠시만 4까지 곱했는데 써. 무슨 암산도 못하면서 암산을 해. 6,400에서 딱 3을 곱하는데 여기서 배운 놈은 그래도 써보는 거야 그래도. 2400 2000? 2400 400 이요? 19,200에다 1을 곱해요. 또 19,000 또 뭐야? 그러다가 아주 잘 푸는 사람도 19만이라고 하죠. 아주 19만. 38만 38,400. 이거 하나 가장 쉽게 내가 풀이를 쓸 테니까 맞는지는 확인하세요. 8부터 했는데 근데 38,400. 일단 이런 거 쓸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순열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게 순서가 다른 거죠. 먼저 일단 뭐부터 볼 건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4명이 줄 서는 방법이야. A, B, C, D 사진 찍을 때 4명이서 자리 바꿔가면서 사진 찍는 거야. 그게 24가지야. 4개 중에 하나 먼저 볼게요. 나 4개 중에 하나 먼저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를 볼 거고요. 남는 거 볼 겁니다. 가 일단 기본이죠. 근데 끝난 게 아니잖아. 방향이 있으니까.
얘 볼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얘 볼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아 이거 1이고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이게 모음답안입니다. 24에다가 16을 곱해라. 그렇죠. 432? 메일이 144에다가 맞아요? 16에 24. 144. 틀렸네. 63. 384가지? 맞아요? 자, 이게 너네들이 조금 더 이제 경우의 수에 익숙해지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공 2개만 뺄 거야. 자, 먼저 기준 잡는 거죠. 뭐부터 보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보지? 진짜 쉬웠다. 이렇게 이제 경우를 조금 쪼개면서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익숙지 않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거 처음 딱 배울 때 내면 사실 잘 맞추는 사람이 드물긴 해요. 근데 이렇게 돼서 순서 바꾸는 경우를 수련해서 배울 거예요. 다 배울 거야.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 상황이 이해는 맞아요?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D를 뭘부터 보지? 이렇게 한 다음에 A를 보러 먼저 간다 했을 때 A를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고 이거 있는 거고요. 이거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유형 5도 됐지요? 자, 유형 6번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1학년 1학기 수학 상에서 할 때 했던 문제입니다. 982번 보세요.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오니? 이거 항 전개하면 몇 개 나오니? 10개. 몇 개? 네, 8개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네. x하고 a 곱하고 x하고 b 곱하고 x하고 c 곱하고 x하고 d 곱하고 y하고 a 곱하고 그러니까 마치 주사위 두 개 있어서 주사위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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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하고 1하고 3하고 이렇게 가는 거랑 같은 방식이죠. 이게 완전히 서로 다른 문자들로 다항식이 곱하기로 돼 있다면 각각 항의 개수만큼을 곱해서 센 거랑 같다고. 어차피 전개를 하고 나면 앞에 있는 항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이 이해되니? 아, 이거 전개해보면 8개요.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얘를 자꾸 인식을 조금 해보라고. 이제 전개를 한다 그러면 앞에 거 있는 거 하나랑 뒤에 괄호에 있는 거 하나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럼 앞에 있는 괄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뒤에 있는 괄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 곱하기를 한다는 건 동시에 뽑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책 한 권과 노트 한 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앞에 가지수가 두 가지와 뒤에 있는 괄호에서 네 가지 선택 경우가 있으니까 곱해서 센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렵게 한번 가볼게요. 984번. 이거를 전개할 거야. 항의 개수 몇 개 나올까? 원래대로 하면. 첫 번째 괄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두 번째 괄호에서 세 가지. 세 번째 괄호에서 세 가지니까 18가지가 생기는데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낸 거야? A를 포함한 항은 몇 개이고 P를 포함하지 않는 건 몇 개냐? 그러면 지정이 됐지 이제 문자가. 그럼 니네 한번 생각해봐. A를 포함한 거 세래요. 그러면 무조건 앞에 가로에서는 A가 뽑혀야지.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가로에서는 뽑을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가로가 세 가지, 세 번째 가로가 세 가지니까 A를 포함하는 경우가 9가지가 된다는 게 이해돼? 네. 오케이. 그 다음 P를 포함하지 않는 거는 P를 빼고 나머지 두 개니. P를 빼면 죽는데요. 죽진 않죠. 빈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빈혈인가요? 좋아요. P를 빼고 그러면 P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 맨 앞에 괄호에서는 두 가지 선택 가능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서는 두 가지. 역시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죠. P 빼고 P 빼고 그 다음 세 번째 괄호에서는 세 가지 다 뽑을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처리가 된다. 이 상황이 이해되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유형 8번으로 갑니다. 선생님, 쉬운 거를 먼저 하는 건가요? Yes. 그래야 니네가 3교시 때 머리가 깨질 수 있으니까 깨서 보내야 돼요. 네.
자, 8번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야. 993번 하나를 보여줄게. 지금 네 도시가 있는데 A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도시가 있고, 그 다음 C 도시가 있고, D 도시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길은 세 종류의 길이 있음. 그 다음 B에서 D로는 세 가지 길이 있음.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음. B하고 D를 연결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음. C에서 D로 가는 길도 두 가지가 있음.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 조건에 아주 예민한 거야 이거는. 자, 읽어볼게요. A 도시에서 어디로 간다? D 도시로 갈 거야. 그럴 때 B 도시를 반드시 거쳐가는 방법의 수는? 그럼 선생님 안 거치고 가는 뭐 그런 문제도 있어요?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면 당연히 B를 안 거치고도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반드시 B를 거쳐야 해.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쓴다는 게 뭐 엄청 복잡한 건 아니고 A에서 D로 가는 동안 B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경로를 한번 나한테 불러줄 수 있어요? A에서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렇게. A에서 B로 가서 D로 가는 경우 있죠? 네. 또 다른 방법도 있나? A, A에서 B로 갔다가 C, C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도 있지요? 네. A, 또 A에서 B, C로 갔다가 B, B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도 있지요? 네. 또 있나요? 그걸 생각하라고. 또 있나요? 아까 했잖아. 빼놓지 말고 해야 된다.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된다. 없어요. 다 됐어? 확실해? 오케이. 이렇게 써놓은 사람은 답을 맞춘 거예요. 왜? 이렇게만 쓰면 되니까. A에서 B 가는 길이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B에서 D는? 세 가지. A에서 B는 세 가지, B에서 C는 두 가지, C에서 D도 두 가지. A에서 C가 두 가지, C에서 B가 두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 세 가지. 이게 길찾기 연달아서 가는 경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센다. 그렇다면 여기 몇 가지? 9. 여기는 12. 그럼 여기 33가지. 그죠? 네, 깔끔하죠? 캡. 부럽다. 자,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바로 995번처럼 출제합니다. 1분 시간 줄게요. 문제 꼼꼼히 잘 읽으세요. 그림만 쳐다보지 말고. 1분입니다. 나 문제 적어놓을게 그동안.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근데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이 142가지가 됩니다. 그럴 때 B 지점과 C 지점을 도로를 몇 개를 건설을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몇 가지? 그렇게? 네, 일단 볼게요. 나온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답 맞았나 뒤에 그 빠른 정답이랑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하라고. A에서 일단 B에서 D로 가는 길이 있고 지금 현재 A에서 C에서 D로 가는 길이 있을 때 이게 142가지가 생기려면 도대체 B와 C를 연결하는 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그럼 몇 개의 길을 더 놔줘야 가능하겠는가? 잘 모르면 여러분들은 X가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쓰는 순간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과 A에서 B에서 C로 가서 D로 가는 방법과 A에서 C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과 끝난 게 아니죠? A에서 C에서 D로 직접 가는 방법까지 총 4가지 경로가 있다는 걸 생각해내는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고 끝이야. 여기까지가 되면 돼요. 이 생각이 잘 안 든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이게 되면 문제 없지. 아까 보면 A에서 B로는 2가지, B에서 D로는 3가지, A에서 B가 2가지, B에서 C는 X가지, C에서 D는 2가지, A에서 C가 3가지, C에서 B가 X가지, B에서 D는 3가지, A에서 C가 3가지, C에서 D가 3가지. 결국 그러면 6 플러스 4X 플러스 9X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142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그냥 뭐 1차 방정식 푸는 문제. 그래서 맞았겠죠? 13X는 142에서 12를 빼니까 130 30? 그럼 X는 10개의 길을 놓으라고? 이건 뭐가 이상한데? 문제를 냈으니까 그런데 이런 도로 계획이 어딨냐? 차라리 여기다 이렇게 둬줘야지. 여기다가 10개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면 B 도시하고 C 도시 사는 사람 집값이 올라가겠네요. 그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역세권. 더블 역세권. 그런 거지 뭐. 망우역 말고 여기만 지하철역이 5개가 있는 거야. 타고 싶은 대로 타. 가고 싶은 대로.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중간에 길 넣기 문제는 그냥 몇 개인지 모르니까 X개를 놓고 우리 아까 셌던 이 경로를 잡는 거. 요거만 할 줄 알면 문제 없죠? 자, 약수의 개수라고 유형 9번으로 갈게요. 요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이거 필기를 좀 해줄까? 이거 약수의 개수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기 그 과정 1학기 때 알려줬는데 약수의 개수 세는 거. 그럼 내가 2가지를 한꺼번에 써줄 테니까 혹시 잊어먹었던 사람은 지금이라도 배웠던 거지만 지금이라도 쓰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 내가 알고 있어. 아 맞아. 그랬어. 아이고. 자연수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와 그 약수들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 건 기본 상식으로 기억하셔야 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처럼 그냥 공식에 해당되는 기본이야.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써줄게요. 일단 자연수가 있으면 이 n이 자연수야. 뭐의 약자래? 자연수? n이 뭐의 약자죠? 자연수 할 때 n, 정수는 z 막 이러거든. n. 누머를 넘버. 내추럴 넘버. 그렇지. 뭐야? 발음 잘못하면 내추럴. 며칠이야? 이 n. 며칠. 그러면 이 n을 소인수 분해하시라고. 소인수 분해를 하라고. 저 왜 경기를 익히냐?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C의 감마 제곱처럼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됐을 때 1번 양의 약수의 개수 공식은 지수 있죠? 지수. 지수 더하기 1, 또 지수 더하기 1, 또 지수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선생님 보여줄게. 예를 들어 이건 쓰지 마. 얘는 중딩들 하는 거니까. 어떤 자연수 소인수분 했더니 2의 제곱에 3의 세제곱 나왔어. 그럼 만약에 이걸로 생각하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죠? 얘 약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여섯.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12개죠, 12개.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이렇게 표로 놓고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놓고 3의 세제곱은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를 곱해서 1 곱하기 1, 1 곱하기 3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수로는 2지만 2의 0제곱이라고 하는
고인수 약수를 쓸 때 요게 하나가 추가된단 말이야. 이거랑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총 세 개라고. 그러니까 여기 세 줄이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0, 1, 2, 3 네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곱해서 나온 건 총 몇 쌍이 생기는 거냐면 12개가 생긴다는 게 이 지수 더하기 1의 의미가 그렇다고. 자, 두 번째 약수의 총합.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요? 양의 약수의 총합 쓰는 방법. 양이 약수죠. 이거 약수 12개가 있다고 아까 12개였는데 그 12개 다 더해서 얼마인지 세는 방법.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쌓아야 2학년 올라가서 공부하려면 1학년 때 배운 거 얼만큼 다 기억해야 되니까. 자, 그럼 그냥 써줄게요. 알파의 0제,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제곱, 언제까지? 마지막이 A의 알파 제곱까지. 그래서 아까 알파계가 아니라 1, 2, 3, 4에서 알파에다 플러스 1개가 더 있었던 개수상으로 곱하기 그대로 이어서 2의 베타 제곱 나올 때까지 곱하기 또 C의 감마 제곱 나올 때까지. 예를 들자면 12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3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물어볼게요.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6개지. 여기 없는 거라고 하는 건 1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6개의 약수가 있고요. 그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 2, 2의 제곱 나올 때까지 차례대로 1, 3의 1제곱 여기까지. 그러면 4, 6, 7 곱하기 4 해서 28이 약수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자면 1, 2, 3, 4, 6, 12 이게 바로 10의 약수들 아닌가? 이거 다 더한 거예요. 28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양의 약수 개수나 약수의 총합을 세는 거는 요거 딱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공식처럼 쓰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용. 이제 기본 문제 하나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응용 문제 하나를 풀어줄게요. 자, 기본 문제부터 갑니다. 1000번이요. 1000번. 와. 1000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가연 남친이랑 1000일 됐어.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거?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고 지금까지 살고 누구 또 누구냐? 그럼 또 선생님은 뭐 첫사랑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나의 미래의 남편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자, 1000번. 무슨 얘기 하는지 애들이 저희 자.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 자연수 K가 있어. 근데 9의 K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거의 약수 개수가 36이랍니다. 36개래요. K 얼마냐 이렇게 물었지. 중요한 건 그냥 분해가 아니고 소인수 분해. 분은 소수가 아닌. 그렇다면 이 식이 사실은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고 3에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약수의 개수라는 건 여기에다가 1 더한 값과 여기에다가 1 더한 값 이렇게 곱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6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K는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라는 건 뭐냐? 1001번이 되는 거예요. 1001번이 어떻게 생겼나 봐봐. 문제가 자연수 540이 있어. 자연수 540이 있는데 요 놈의 약수 중 홀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짜증나게.
어떤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홀수는 어떻게 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야. 홀수 2의 제곱도 포함된다. 일단 중요한 건 일단 나와서 약수 개수 문제는 소인수 분해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해볼게. 자, 일단은 내가 소인수 분해를 했습니다.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2는 제곱, 3은 세제곱, 그 다음에 5. 약수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약수의 총 개수. 총 개수 네. 이렇게 되나요? 네. 네. 그 24개가 총 개수가 되는 게 맞지? 네. 그 24개 중에서 홀수 몇 개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미 생각했을 거예요. 홀수는 곱했을 때 홀수 나오려면 짝수가 절대 들어있으면 안 되죠. 네. 짝수는 짝수랑 곱해도 짝수고 짝수는 홀수랑 곱해도 짝수니까 결국 그렇다면 홀수의 인수들만 들어있다는 뜻이지. 짝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시면 된다고. 그렇지. 요거 개수만큼 생긴다고. 따라 8개가 생긴다고 바로 눈에 들어오나요? 네. 왜냐면 2의 1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이런 인수들이 섞이는 순간 곱하면 짝수잖아. 그러니까 아예 2의 거듭제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를 쓰려면 요거만 갖고 개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맞아요? 아 이렇게 어수선해. 뒤에 윤서 공부하는데 방해되잖아. 윤서 신호를 좀 내 때리러 갈게. 하수수.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 오늘 중으로 외워둬야 될 거야. 문제 풀 때 또 열어보고 아 이렇게 세라고 했지 이러지 말고. 이 큰 제목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적용해 본다. 근데 또 말이 좀 바뀌면 또 다르게 생기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쉽다고 내가 너네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지만 점점 가보면 머리 아파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이 기준이 정확히 일단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거기서부터 변형은 가능한데 얘 없는 상태로 갑자기 변형을 하라? 아니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변형을 해? 자, 그래서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한 후에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왜 1씩 늘어나느냐? 만약에 이 소인수가 2면 2의 0제곱이라고 하는 인수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의 몇 제곱도 3의 0제곱이라는 인수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숫자보다 하나 크죠. 개수상으로. 자, 지웁니다. 자,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문제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라는 게 나와요. 내가 생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 이거를 배울 때는 표를 엄청나게 그려가면서 했을 것 같아. 100원짜리 칸이 있고 50원짜리 칸이 있고 뭐 10원짜리 칸이 있으면 100원짜리 칸은 이렇게 듬성듬성 있을 거고 그 밑에다가 50원짜리 개수를 이렇게 칸을 나눴겠죠. 그런 문제 맞아요. 똑같은 거야. 그런데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있어. 자, 중요한 거. 거기 제목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뭘로 돼 있죠? 지불 방법의 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불 금액의 수.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된다 하는 순간 이 문제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가 다르다는 예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2개 있어. 50원짜리가 5개가 있어. 자, 이걸 가지고 200원을 내는 지불 방법의 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원을 내는 지불 방법의 수. 그럼 몇 가지나 있을까요? 항상 되나요? 100원짜리만 2개 내는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하나와 50원짜리 2개를 내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50원짜리를
4개 내는 방법이 있겠지? 이 방법이 지불 방법의 수로 했을 땐 다 다른 경우라고. 100원짜리 2개를 낼 때랑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를 합쳐가지고 200원을 만들 때랑 50원짜리 4개 가지고 200원 만들 때를 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세겠다. 이게 지불 방법의 수야. 그런데 이거 갖고 돈을 낼 때 200원을 내는 지불 금액의 수라고 한다면 지불 금액의 수는 그냥 200원이 아까 했던 그 3가지 방법이 그냥 다 똑같이 200원 낸다에 한 가지로 치는 거. 그래서 개수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셀 거냐지? 자, 지불 방법의 수. 그럼 이제 이거부터 한번 가보자. 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식이 있어. 예를 들면 윤서가 지금 내가 100원짜리를 3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돈 내는 방법 몇 가지야? 6가지. 아, 3가지. 나이가. 한번 윤서가 해봐. 지금 100원짜리가 3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돈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봤어. 그 말이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3가지인가요? 하나 낼 때, 2개 낼 때, 3개 낼 때. 근데 3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입니다. 안 낼 때. 아, 왜 50원짜리 100원짜리 섞여 낼 때도 100원짜리 내고 50원짜리 안 내고 10원짜리 내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안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내가 동전이 100원짜리가 3개가 있다면 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된다고 지금? 4가지. 이게 아까 그 지수 더하기 1처럼 동전 개수 플러스 1만큼 경우의 수가 생긴다. 오케이? 동전이 3개면 내는 방법은 안 내는 것부터 3개 다 낼 때까지의 4가지. 그 얘기는 결국 동전 개수가 3개면 1개, 2개, 3개에다가 0개 낼 때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있어. 이게 4가지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야. 그래서 돈 낼 때의 핵심은 A개의 동전을 지불하는 방법 수 자체를 A 더하기 1가지로 세는 게 기본이다. 자, 그럼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500원짜리가 한 개 있어요. 100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5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자, 이때 이 돈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를 세시오. 그리고 나서 문제 이제 살짝 보면 알겠지만 맨 끝에 괄호 안에 무슨 말이 하나 있어. 그것까지 미리 얘기할게. 맨 끝에 문제 끝에 괄호 안에 무슨 말이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죠? 안 내는 경우, 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아예 아무 동전도 안 내는 경우 한 가지는 제외라.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내는데 지불 방법의 수를 세는 방법, 이 경우가 어떻게 세는 건지 얘기할게. 자, 그럼 500원짜리 내는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내거나 안 내거나죠. 지금 아까 말했던 동전 개수 플러스 1이라는 의미를 계속 좀 생각하라고. 100원짜리 3개가 있어. 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4가지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50원짜리 2개가 있으니까 내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세 동전 모두 내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경우는 빼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불 방법의 수를 세는 기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만 내면 이건 고등학교에서 내질 않아. 아, 이거 요거까지만 얘기해주고 아는 사람이면 동전 개수 더하기 1, 동전 개수 더하기 1, 동전 개수 더하기 1, 그다음에 안 내는 경우 빼라고 했으니까 하나 빼. 이걸로 끝나는데 뭐 어렵겠어. 자, 문제 바꿔보겠습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얘를 소개하는 이유야. 이렇게 하니까 또 4시 같으네. 네가 4시야. 상감마마가 불렀어. 존애관. 그럼 뭐라고 대답해? 예의?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야? 오늘 쓸데없는 드립이 많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수업에 좀 더 집중할게요. 자, 예의. 자, 500원짜리가 한 개가 있어요. 그 다음 100원짜리가
3개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6개가 있어요. 문제 들어갑니다. 집을 방법의 수를 쓰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0원짜리 내는 방법 수가 2가지, 100원짜리 내는 방법 수가 4가지, 50원짜리 내는 방법 수가 7가지 해서 안 내는 경우 제외하라고 문제가 났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도 낼 수 있는 모든 경우들 다 써본 거야. 자, 그러면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주고 이제 요 경우를 보고 집을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다르다. 자, 왜 그런지 얘기할게. 내가 예를 들면 100원을 내려고 해. 500원을 내려고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500원 하나 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3개에다가 500원짜리 4개 합쳐서 낼 수도 있죠. 그럼 500원 되니까. 그럼 그걸 여기서는 다르게 셌지만 문제없이 여기서는 한 가지로 세야 된다고. 합쳐서. 그럼 어떻게 세야 되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결론을 써주고 갈게요. 잘 들어. 집을 금액의 수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센다고 기준 잡으면 되냐면 혹시 잔돈이라는 건 금액 단위가 작은 돈이 금액 단위가 적은 돈이 큰 금액 단위를 침범하게 되면 대체할 수 있으면 잔돈 바꾸기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결론 한번 써볼게요. 지금 방법의 수를 셀 때는 아무 고민하지 마. 그냥 개수 더하기 1을 개수 더하기 1 한 다음에 안 내는 경우 하나만 빼면 돼. 근데 아까처럼 막 겹치기가 생기잖아. 금액적으로. 그걸 한 가지로 세려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냐면 100원짜리 3개 가지고 500원짜리 역할 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러면 50원짜리 6개 갖고 100원짜리 역할 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2개 합치면 500원 역할도 할 수 있니 없니? 이 2개 가지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잔돈 바꾸기라는 거야. 결국 이 여기 있는 모든 그 돈을 50원짜리가 제일 작은 단위잖아 지금, 그렇지? 50원짜리로 다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50원짜리로 다 바꿨다고 생각하면 얘는 50원짜리 몇 개에 해당돼? 10개. 요건 50원짜리 몇 개? 6개. 요거는 6개. 그러니까 전부 다 50원짜리로 잔돈으로 바꿨다면 50원짜리 22개 갖고 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는 방법의 수는? 23개. 안 내는 건 제해라. 아, 원래는 더하기 1인데 빼기 1 하면 또 하면, 그죠? 그러니까 55가지가 아니라고. 달라진다고. 22가지.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면 잠깐 정리할 시간 주고 조금 쉬었다가 하나 내가 예제를 더 보여줄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